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좋은 기회라 하면, 이제 증권사 지표에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지표 몇 개를 좀 소개해달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또 여러분들이 저랑 통화하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증권사에 올라갈 지표는 기준을 이제 미국 주식, 그죠?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몇백 개가 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미국 주식에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매매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스템 매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면 대부분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특정한 하나의 그 로직을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인데, 가장 기본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방향을 잡는 건데,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할 것이냐 가치 분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오늘 드릴 얘기는 기술적 분석이 되겠죠. 근데 맛배기로 하나 좀 보고 갑시다. 미국 주식은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고, 요거는 이제 한국 주식이에요. 컨트랙이라는 호라이전 테크놀로지 컨트랙에서 제공하는, 거기서 이제 적정 주가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적정 주가는 아니고 재무 분석을 통한 추정 가치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복잡하죠?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음,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15% 이상 벌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추정 가치가 높게 잡혀 있는 것들을 진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표시를 해본 거예요. 상승 여력 15% 이상 있죠. 시총 1위에서 50위까지 15% 벌어지는 순간에 진입했다는 가정하에 최소 5%는 5%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95%가, 그러니까 22개가 진입을 해서 21개가 한다는 거예요. 가치 분석이에요. 야, 50개인데 왜 22개밖에 안 돼? 지난 2년치예요. 나머지는 뭐야? 상승 여력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5% 이상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분기별 상승 여력 10% 이상은 이건 뭐냐면, 위에 거는 상승 여력이 15% 이상 벌어졌을 때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고, 분기별은 우리가 분기 있죠. 1분기 총 4분기 나니까 4분기 그러니까 분기 시작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벌어진 거는 진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92%, 상승률력 10%, 15% 이상일 때는 100%, 시총 200으로 봤을 때도 5% 이상 가는 거는 97%, 15% 이상 가는 거는 7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분석해 해볼만 하죠. 요거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 주식 쪽이니까 요건 한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은 제가 정리되면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이거였죠. 매매 로직의 설계니까 매매 로직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설명 드릴게요. 기본 지표를 무엇을 쓸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 세 가지를 했을까? 이 인간은 요 곡선 많이 보셨죠? 곡선을 일봉에서 나오는 곡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대응, 곡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대응. 요 약간 진한 곡선이 하나 더 생겼죠. 요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과 일봉 곡선 올라가는 거. 이걸 첫 번째 기준 잡았어요. 두 번째 기준. 매물대, 전투구역이라고 표현하죠. 매물대 위에 있는 놈만 진입을 한다. 매물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 봐야 매물대에 부닥치니까. 매물대 위에서만 진입을 한다. 매물대와 곡선 두 가지를 제가 집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추세선.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을 때 하락 추세선 돌파에만 들어가라. 또는 상승 추세선 위에 있을 때만 들어가라. 이 세 가지를 잡은 거예요. 추세선 같은 경우 보시면 하락 추세선에 맞게 되면 걸려 떨어지죠. 돌파하면 그 다음 위에 추세선 맞고 또 떨어지고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잡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네 이런 지표 몰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단순 MACD 이평선 써도 되고 이격도 써도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매매 로직에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신 그 기준 안에서만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법 그런 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식선을 생각해 보세요. 매물대 위에 있으면 매수 대응이 맞죠? 뭐 곡선 냈는데 이 곡선 오직 나는 몰라. 이평선에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22평 위에서만 난 진입한다. 22평 그리고 62평 이에서만 진입을 한다. 또는 나는 정별에서만 진입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매물대 곡선. 이 곡선은 그 이평선 개념은 아닌데 그냥 이평선을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위에서만 진입을 한다.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또 하나 기준을 세운다면 매물대가 아니라 눌림목, 회색 박스라고 표현하는데 눌림목. 이 눌림목은 곡선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눌림목 위에서만 진입을 한다. 요 세 가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소스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소스가 막 뒤에 쭉 있죠. 저는 이걸 다 쓰라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선정을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 저가가 전투구역 상단, 차선 상단, 우선 상단이 뭐냐? 우선 상단은 전투구역을 총 10개로 나누는데 매물대를 1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잡힌 것을 우선 상단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많은 매물이 잡힌 곳이 차선 상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고 그랬죠. 매물대 위에 있을 때만 진입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저가가 곡선 반등. 곡선 반등이 뭐냐면 요 위에서만 진입한다고 그랬죠. 회색 박스. 요 위에 있을 때만. 요 위에 있을 때만. 위에 있을 때만 진입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매물대 전투 구역이라고 하는 매물대 곡선. 저기 그 회색 박스 위. 여기 기본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주봉 곡선 상이 하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좀 진하게 표현되는 곡선이 주봉 곡선이라고 했죠. 상, 하. 상이 하보다 높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상이 하보다 낮을 때는 파란색이 표시되죠. 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쭉 내려오네요. 뭐가 내려와? 이거 봐요. 주봉 곡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죠. 위에 있을 때만. 조건. 그리고 캔들이 주봉 곡선 하보다 위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 요 하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만 진입한다는 거지. 기본이야 이게. 그리고 얘는 뭐야? 주봉 곡선과 일봉 곡선이라고 그랬죠. 일봉 곡선이 주봉 곡선 위에 있을 때만 진입한다. 요걸 기준으로 딱 잡아놓는 거예요. 이게 매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기본 조건을 딱 잡아놓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요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로직을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적인 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요 네 가지 기준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진입하는 거에 따라서 진입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진입을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제가 보내드린 거 보면 요거는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저는 그러니까 진입하기 위한 기준을 하나를 더 준, 기준이라 보면 이거는 진입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자, 채널이란 걸 하나 넣었어요. 채널이 뭐냐면 그 캔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터널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베이스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도 되고, 소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그대로 써도 돼요. 추세 채널 회기 기울기가 0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널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아래로 잡히고,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인데, 하락 채널이죠. 하락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넘어갈 때를 저는 추세 전환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하락 채널인데 상단을 저가가 넘길 때 요게 진입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추세 전환이라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 기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엔드 그리고 난 추세 채널 없어. 그러면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요? 뭐 52평, 22평 골든 크로스 넣어도 되겠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매물대와 눌림목하고 곡선, 주봉 곡선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나는 진입 기준을 뭐 이평선 골드로 넣겠다. 그러면 제목이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평 골드에서 들어가겠죠.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볼렌저 번드 써도 되고
그러면 진입 기준은 볼린저 밴드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보는 건 추세 전환이니까. 자, 그렇게 추세 전환을 넣어 놓고 이건 뭘까요? 상단을 돌파했는데 너무 오래 전에 돌파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6일이면 일주일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6일 안에 돌파된 것만 진입을 하라. 그리고 본 거예요. 불행히도 예스트레이더는 그 종목을 36개밖에 미국 종목을 제공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스몰캡은 안 좋아하니까 $100 이상인 것들만 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100 이상 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다 찍어 볼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 일단 F 보이고 있으니까 F 볼게요. 조건 맞는지 보세요. 매물대 위에 있죠. 회색 박스 위에 있죠. 이건 뭐야? 주봉 곡선 빨간색 위에 있죠. 일본 곡선이 주봉 곡선보다 위에 있죠. 진입하는 거예요. 청산 조건은 좀 이따 넣는 거 보여줄 건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진입하게 되면 목표점들을 잡아놔서 목표점 가면 일부 청산하고 기본 이거는 막 매매 로직을 하기 위해서 실사용할 매매 로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설명회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1차 목표점 가면 그냥 다 청산하는 걸로 해버렸어요. 두 번째 진입 자리 마찬가지죠. 매물대 위에 있고 2차 곡선 위에 있고 눌림목 위에 있고 진입하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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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똑같은 모양이죠. 팔고 팔고 이건 뭐 70%까지 가네. 네, 팔고 딱 파니까 쭉 빠져버리네. 다 찍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이건 손실이 좀 났네. 볼까요? 자, 모양은 같죠? 로직을 똑같이 썼으니까. 매물대 위에 있고 곡선 위에 있고 2차 곡선 위에 있고 진입했는데 요건 뭐냐면 윗꼬리에 잡혔다는 거예요. 일부 청산하고 빠져버리죠. 어쩔 수 없죠. 요 진입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손절 그냥 10% 줘버렸어. 마이너스 10%. 근데 이제 뭐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좀 자르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자, 요거는 뭐 손실이다. 그죠? 조건대로 들어갔는데 자, 프록텐 갬블 다 찍어보는 거예요. 잘 나온 것만 찍어보면 그 양아치죠. 자, 어때요? 추세 터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탔죠. 곡선, 매물대, 회색 박스. 잘 보시면 회색 박스 위를 건들지 않는 애들은 훼손시킨다는 표현이 중간까지 내려오지 않는 애들은 목표점을 가게 돼 있어요. 목표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했어요. 곡선 길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대략 이 정도 나오죠. 우리 이제 들었던 N자 목표치 형태. 그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전량 천산하게 되는 거죠. 월트 디즈니. 모양 다 똑같죠? 매물대, 회색 박스, 주봉 곡선, 올라타면 진입. 일부 청산하고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청산. 자, 보면 보세요. 주봉 곡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만 진입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 나쁘지 않아요. 뭐 9% 이상 갔으니까. 자, 똑같은 모양이죠. 매물대 위에 있고, 주봉 곡선 위에 있고, 일본 곡선 위에 있고,
하락 추세를 벗어났죠. 진입. 자, 애플 아까 봤다, 그죠? 그럼 뭐 아까 봤으니까. 자, JP 모건. 요건 진입이 없다. 없을 수도 있죠. 조건이 뭐가 안 맞아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네, 그죠? 존슨앤존스. 다 찍어보는 거예요. 오, 이거 뭐 계속 수익 났네. 매물대를 벗어났으니까 일단 진입을 했는데 다시 들어왔죠. 그래도 마이너스 10% 줬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줄줄 끄고 와서 결국은 청산시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봐놓는 게, 왜 그 회색 박스, 반등 자리라고 했죠. 회색 박스. 이거 보면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훼손시키니까 일단 한번 빠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실매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매매로지 어떻게 짜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매매 로직으로 짠다면 요 회색 박스 안에서 이렇게 놀던 애들은 새로 생길 때까지 진입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anyway, 자, 모양 똑같죠. 또 추세선을 벗어나고 주봉 곡선 눌림목 위에 있고, 자 보세요. 아까 전 모양과 틀린 게 뭐냐면 이 회색 박스를 중간 이상 훼손시키지 않죠. 그럼 이 목표점을 간다고요. 훼손시키면 좀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고. 윗골이 달려면서 청산. 자, 또 하락 채널 벗어나고 눌림목 위에 있고 매물대 위에 있고. 자 보세요. 아까 전랑 똑같은 모양인데 이 회색 박스 눌림목을 중간 이하를 건들게 되면 훼손했다고 그러죠. 훼손하게 되면 많이 못 가요. 실제로 많이 못 갔죠, 이번에.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지받으니까 이번엔 가요. 맞죠? 훼손시켰을 때하고 지지했을 때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곡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얘는 눌림목을 지지한 거예요. 다 찍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얘는 훼손했는데도 좀 가긴 갔네요. 그죠? 근데 모양은 똑같죠? 매물대 위에 조건을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탄탄하다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매물대 위에 주봉 곡선 위에 올라가서 청산. 보잉. 잘 나온 것만 찍으면 나쁜 놈입니다. 다 찍어봐야 됩니다. 자, 얘는 똑같죠? 회색 박스, 매물대, 추세선. 얘는 그 채널, 하락 채널. 얘는 추세선까지 넘겼네요. 모양 좋죠? 근데 뭐 가다가 청산됐네요. 맥도날드. 눌림목, 회색 박스, 매물대, 추세 전환. 똑같죠? 매물대, 추세 전환 올라가서 주르륵 팔아내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뭐 좋네, 마이크로소프트. 매물대 위에 있고, 눌림목 위에 있고, 주봉 곡선 위에 있고, 신나게 팔아제끼고, 다시 또 위에 있고, 팔아제끼고, 위에 있고, 30%까지 올라가네. 네, 홈디포. 모양 똑같죠? 그러니까 기본 로직이 탄탄하게 되면 어떤 진입 조건을 써도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 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얘는 뭐 손실이네, 막판에. 휴대전환 들어가서 일부 팔았는데 밑으로 빠져버리죠. 저기 눌림목 밑으로도 내려오고 이샤곡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야? 모양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기본 로직을, 탄탄한 기본 로직을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패턴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 로직을 탄탄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진입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이런 뭐 청산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다음에 제가 미국 주식 쪽 뭐야 요거 정리가 되면 이제 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매매 로직 설계할 때 기본 지표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본 지표를 설정을 해라, 선정을 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진입 자리들을 잡아내라. 여기까지였습니다.